안녕하세요. 혼이들 파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예초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거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한다는 거는 이제 거의 더 힘들고 약 한 2주 전에 한번 예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이 다시 자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예초 작업을 했는데 그 나이론 줄이 다 돼가지고 일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할 수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화면상에서는 이쪽이 좀 깨끗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 안쪽 같은 경우는 자주 이렇게 그 풀도 뽑고 또 전에 예초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상태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울타리 뒤편도 제가 지난주 주말에 예초 작업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에는 내일쯤 돼가지고 제초약을 한번 뿌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막에서 이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근 들어서 체리용 쉼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체리용 쉼터에 관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한 10평에서 한 12평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화조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크라든지 또는 이제 포치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늘막 공간도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12평 정도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데크하고 포치를 별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 데크가 한 평이고 포치가 2평이다 그러면 이 면적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그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에 관해서는 아직 발표 전이고,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주차장 공간은 골재라든지 심지어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날이 좀 맑았다가 그리고 소나기가 조금 내리고 그늘지고 지금 다시 햇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햇볕에 이렇게 있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체류용 쉼터라는 게 이 만능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도 체류용 쉼터로 이렇게 전환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아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미 기촌에 관해서 확고한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시골에서 살고자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체류용 쉼터를 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체류용 쉼터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365일 상주한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민원이 없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 10평 공간입니다. 그 10평 안에서 시골에서는 어떤 창고 공간이 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시골 생활, 텃밭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창고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최소 한 평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공간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락은 아마 특별한 규제가 없을 거라 보지만은 그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시골에서 생활하다가 잠을 자기 위해 가지고 2층으로 허리를 숙이면서 올라간다는 것도 매일 반복된 어떤 생활에서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1층 우리가 뭐 공용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체류용 쉼터를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예초 작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정도 두세 번 와가지고 어떤 뭐 잡초라든지 그리고 나무라든지 이런 관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풀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좀 힐링을 느끼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풀이 자라는 공간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마당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지 또는 이제 요즘 이제 그 도시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뭐 레미탈이나 시멘트 가지고 풀이 자라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바닥, 뭐 현무암 판석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도블록 가지고 이렇게 셀프로 시공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한데 체류용 쉼터라는 것은 한마디로 농지에서 잠시 쉬어가는 어떤 그런 쉼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아마 허가를 해주지 않고 그 자체가 불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 힐링하러 내려와 가지고 여름에는 풀을 뽑는데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원에다가 잔디를 심고 그리고 나무를 가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제 불법이지 않습니까? 잔디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다시피 이렇게 맨 땅이고 수시로 이렇게 예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서 차로 한 80km 정도로 온다 그러면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뭐 나름 나무도 가꾸고 텃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몇 번 와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고 나중에는 잡초를 제거한다고 지쳐가지고 시골에서의 어떤 낭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하고 체류용 쉼터를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되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을 시공할 수 있는 어떤 자금도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소형 평수로 해가지고 전원주택을 시공하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뭐 정원도 이쁘게 꾸미고 풀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류 쉼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뭐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수도도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울타리도 해야 되는데, 울타리 같은 경우는 큰 돈은 들지 않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개를 키울 목적이라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각간하고 방부목으로 했지만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와이어 메쉬입니까? 와이어로 해가지고 기성품도 판매하고, 또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 그 비계 파이프 가지고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를 사가지고 클램프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돈은 아마 전원주택을 짓더라도 똑같이 아마 이렇게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용 쉼터가 만능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막처럼 똑같이 와가지고 풀 관리한다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아마 진이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같은 경우도 200평 남짓 되고, 그리고 집에서 근거리지만은 와가지고 거의 90% 정도가 잡초 뽑고 이렇게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텃밭에다가 이렇게 뭐 관리하는 거는 아주 조금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기촌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냥 체류용 쉼터보다는 약 2배 정도의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10평이 아니고 뭐 15평도 좋고, 그리고 20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시공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전원주택 평면은 그냥 방을 하나만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두 분이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자제분이라든지 방문객이 왔을 때는 다락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다락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너무 협소하게 하지 마시고, 한쪽의 폭을 그래도 한 50에서 한 60cm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 계단을 만든다 그러면 그 다락은 그 나중에 누구나 방문했을 때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공간에다가 어떤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선풍기라든지 이런 물품을 또 보관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류용 쉼터가 만능은 아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예측도 제가 했지만은 이 농막 같은 경우도 뭐 전에 뭐 정부 관계자 공무원이 농막은 창고고 체류용 쉼터는 잠시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좀 한 걸로 제가 기억나지만은, 농막도 아마 체류용 쉼터로 아마 전환을 아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닐하우스를 아마 없앨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그래서 한 2평 정도 창고를 만들고, 저 비닐하우스 자리 같은 경우는 흙이 이전에 옛날 흙입니다. 일반 마사가 아니고. 그래서 텃밭으로 더 활용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측대로 정부에서 농막을 체류용 쉼터로 전환한다는 가정하에서겠죠. 그래서 적당한 뒤쪽에다가 뭐 이쪽이라든지 보강토라든지 이런 걸 좀 치우고 나서 창고를 좀 만들까, 이쪽 공간에 생각하고, 비닐하우스는 그냥 처분할 생각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용 자재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거를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텃밭 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라 보는데, 이 비닐하우스라는 게 뭐 비가 오면 습도가 있고, 그러면 여름에 온도가 한 40도 이상 올라가고, 그리고 햇볕이 이렇게 내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농사용 뭐 도구라든지, 또는 이제 전동 도구라든지 예촉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플라스틱 종류를 보관해 가지고는 이거 금방 색이 바래고, 그리고 좀 내구성이 많이 약해집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햇볕에 오래 두게 되면 짝짝 이렇게 갈라지면서 부러지고, 그리고 각종 이제 보관함 같은 경우도 색이 바래가지고 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절대 창고로 쓰지 마시고 별도의 창고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거는 체류용 쉼터를 계획하시는 분도 창고 공간을 일정 비율 뽑아 가지고 평면을 짜시고, 그리고 기성품 우리가 요즘 이동식 그 주택을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미리 한 평 또는 두 평 이하로 해가지고 창고 공간을 만들어 주시라. 그리고 출입할 수 있는 문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전원주택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일가 가정에서 한 두 평 정도 해가지고 창고를 또 계획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하나의 대지기 때문에 솔직히 창고를 별도로 둔다 그래가지고 이동식이라 그러면 특별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게 없이 아마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몇 주 만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내용이 없어가지고, 뭐 시골에서 풀 뽑는 거 매주 촬영해가지고 예초 작업하는 것도 이렇게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체류용 쉼터에 관한 그 생각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간단히 짧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철골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뭐 이전에 뭐 건축기사라든지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따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전원주택이라든지 이걸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직접 지어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이제 준비 과정에서 기본 설계라든지 계획 과정에 있어 가지고 컨설팅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짓고 나서 여러 가지 후회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전문가하고 상의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그 금전적인 면에서나, 또는 이제 그 두고 후회하지 않는 정신 건강에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상단에다가 전화번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 이쪽에는 큰 폭우가 쏟아진 경우는 없지만은 윗지방이라든지 전라도, 충청도 쪽에서는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그래도 장마가 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시골에서 텃밭 생활 하시는 분은 그 배수 있죠. 물 빠짐 이거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높은 옹벽에다가 이렇게 그 좀 작업을 해 놓은 경우는 옹벽 상태를 잘 파악하십시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그 천막 재질을 좀 사가지고 옹벽 바깥까지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런 배수 준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폭우에 보공토라든지 옹벽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휴가 기간이죠, 그죠? 휴가 가시는 분 건강하게 즐기시고 편안한 한 주 되십시오. 자, 민트 마지막으로 민트. 자, 민트가 오줌을 누고 있습니다. 민트 인사 한번 드려. 자,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